인도적 지원을 통한 외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최근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레빈 의원은 1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절차와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이 법안의 초당적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레빈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 재무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The main thing about the bill is that this gargantuan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부 기구들이 북한에 인도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법안은 인도적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나아가 인도적 사업 전반을 포함하도록 제재 면제의 정의를 확대할 것을 재무부에 요구합니다. 또 비정부 기구의 요청에 제때 응답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인도 지원 면허 신청에 대한 재무부의 정기적인 보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정부 기구들이 인도 지원 관련 요청을 했을 때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죠. 아울러 은행뿐 아니라 화주와 공급자 등 지원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인도적 제재 면제 규정을 적절히 알고 관련 규정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이해를 돕는 명확한 지침을 공표할 것을 재무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제재 면제 절차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So it's a lot of things. It would require the administration to use our influence at the United Nations to push for changes that expedite humanitarian exemptions. 보다는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비정부 기구에 대한 인도적 제재 면제를 가속화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변화를 촉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법안은 기본적으로 북한 내 인도 지원 활동이 더 작동되도록 하는 매우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전과 이웃나라들에 대한 협박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 내 초당적 견해를 물론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염병 대유행 시기에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북한 내 활동을 막는 건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제재 우려 때문에 인도적 사업과 관련한 금융 서비스를 꺼리기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한 해결책은 법안에 다소 모호하게 명시됐습니다. 제재 면제 규정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Right. So, for example, the Treasury Department, we're trying not to be too prescriptive to them. So we give them some. 저희는 재무부에 무언가를 너무 처방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적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확대하도록 재무부에 제안한 것은 그런 품목들에 대한 특정 면허 발급이 요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특정 면허가 요구되지 않는 인도적 품목의 백색 리스트를 마련해 은행이나 화주 등의 명확한 이해를 돕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비정부 기구와 북한 정부가 소유 혹은 통제하는 기관 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매번 개발 사업당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죠. 재무부와 국무부는 제재가 대북 인도 지원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데요. Yeah, well, I wish it were true, and I credit their good intentions. But really, 그것이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좋은 의도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인도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대북 인도 지원을 막지 않는다는 행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저희에게 와서 변화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미국 정부 기구가 억압적인 정부의 주민들을 돕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전 대륙과 수십 년에 걸쳐 입증됐습니다. 이런 소프트 파워, 즉 지원을 통한 외교는 매우 중요한 미국의 도구입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며 기아와 대유행 등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고 효과적인 외교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건 여전히 현명한 일입니다. 인도적 지원 물품이 군사용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북한 국경이 폐쇄됐고 북한 내 이동마저 제한돼 모니터링이 사실상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지원 물자가 전달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so you tell me how humanitarian aid is going to advance a weapons program.
인도적 지원이 어떻게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니터링은 중요합니다. 현재 짜여진 모니터링 시스템을 바꾸거나 약화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북한 독재 정권을 지원한 한 축이 된다는 주장은 거의 스캔들에 가까운 것으로 말도 안 됩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은 아직 없는데요. 의회에서 법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I really hope so. At least in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is one of the most bipartisan.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하원 외교위원회는 가장 초당적인 위원회 중 하나로 많은 일들을 초당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코로나 사태로 저희 의원들도 함께 모이기 힘든 실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북 인도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의회가 이 법안 처리에 신속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나요? We're all consumed with humanitarian work ourselves. 하원 외교위는 현재 청문회를 열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곧 이 법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소속 앤디 레빈 하원 의원으로부터 최근 상하원에 발의된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추가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 대부분 지역의 군사 동향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글로벌 호크의 전력화 계획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19일 트위터에 한국의 글로벌 호크를 인도한 미한 안보협력팀에 축하한다며 한국 공군과 철통 같은 미한 동맹에 매우 좋은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글로벌 호크가 성조기와 태극기가 걸린 경납고에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도 20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글로벌 호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력화 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국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말 글로벌 호크 1호기를 미국 측으로부터 인수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들어온 글로벌 호크가 몇 대인지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대사가 공개한 사진을 확대하면 경납고에 2대가 있는 것이 식별돼 이번에 2호기와 3호기가 함께 한국으로 인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해리스 대사가 올린 사진의 경납고는 미국 현지 공장 경납고이고 지난주 이 경납고에서 나온 2대가 순차적으로 한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제작사인 노스럽 그루먼은 올 상반기 중 한국 공군의 4호기도 인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의 무인 정찰기입니다. 한 번 떠서 38시간에서 42시간 작전 비행을 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은 3,000km에 달합니다. 날개 길이는 35.4m, 전장 14.5m, 높이 4.6m이고 최대 순항 속도는 시속 250km, 중량은 11,600kg입니다. 한국의 글로벌 호크 도입 프로젝트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돼 박근혜 정부 때 확정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단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한국 공군은 글로벌 호크를 운영하는 정찰 비행 대대를 창설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한국군의 정보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그동안은 금강정찰기로 해서 휴전선에서 한 북쪽으로 60km 정도만 실행할 수 있는 영상 정찰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글로벌 호크 제작사 자료에 따르면 평안북도, 또 자강도, 양강도 지역에 있는 그 산악지역 개마고원이라고 하는데 그 개마고원 이남 지역 정도는 전체가 다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거의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글로벌 호크의 전력화가 현실이 되면서 정찰 능력 면에서 그렇지 않아도 열세 있는 북한에게는 위협적인 전략 자산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양욱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교수입니다. 북한 전체의 정비태세,
부대 운용 현황, 그 다음에 WMD, 그러니까 미사일과 같은 그러한 핵심 무기 체계의 운용 현황 같은 것들을 이 대한민국이 확인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북한에서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